일본 증시의 주가가 부진한 중국 제조업 지표 여파로 폭락했습니다.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절반 이상 해제됩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길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000만 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64포인트 하락한 1969.1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매수세를 나타냈던 외국인이 이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2,05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11억 원어치를 팔았고 기관도 1,937억 원어치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2,67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2.67% 올랐고 전기가스업과 의료종물 등이 올랐습니다. 건설업과 의약품, 증권이 2% 이상 내렸고 운수창구와 유통업도 1%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1% 이상 내렸고 삼성생명도 0.95%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LG U+가 5%, SK텔레콤이 3% 이상 오르는 등 통신주들이 이날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가 하락한 원인은 일본 증시 급락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일본 증시의 과도한 하락과 중국의 저조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움직임과 중국의 저조한 구매자 관리 지수로 인해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보다 7.3% 급락한 14,483.98로 거래를 마감했고 토픽스 지수 역시 6.9% 하락한 1,188.34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의 하락폭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발생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 하락에 더해 중국의 저조한 구매자 관리 지수도 국내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유럽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증시로 유입됐던 자금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글로벌 자금이 한국 등 이머징 마켓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이익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독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 회계년도 기준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영업규모는 총 622조 원을 기록해 1년 새 8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영업규모는 351조 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업계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3월 말 52%에서 지난해 56%까지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이익 쏠림 현상은 더 컸습니다. 상위 10개 운용사의 당기 순이익은 2,732억 원으로 전체 84개 운용사가 거둔 전체 이익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사옥 매각 등 영업 외 이익을 포함해 한 해 동안 745억 원을 벌어들였고 한국투자신통운용과 KB자산운용이 각각 362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영업을 적은 골드만삭스 운용이 16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61억 원, 피닉스 자산운용도 52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한 곳은 전체 자산운용사의 33분의 1 수준인 28개사로 집계됐습니다. 네, 증권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주가가 부진한 중국 제조업 지표 여파로 폭락했습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전날보다 7.32% 폭락한 14,483.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가 15,000선이 무너진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살 이후 7거래일 만입니다. 토픽스 지수는 6.87% 떨어진 1,188.34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5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잠정치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퍼진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절반 이상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4일부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616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56.1%로 분당 신도시 전체 면적의 31배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 순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규모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길어질 전망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8월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9월까지 일시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6월 초순부터 일시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8월까지 무더운 날이 많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올여름 기상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상청은 6월 초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순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하고 저기압이 발달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000만 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S3의 50일 기록을 20일 앞당긴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럭시 S4를 60개국에 동시 출시했으며 상반기 내에 총 155개국, 327개 통신사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의 인기 비결에 대해 20여 년간 휴대전화 분야에서 쌓은 혁신성과 기술력, 사후 서비스 등으로 꼽았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갤럭시 S4의 판매 성과는 세계 고객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내용을 분석해 혐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 조사는 올해 국세청의 4대 중점 과제의 하나이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와 기업을 상대로 정밀 검토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대자산가와 고소득자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3주년을 맞는 6.15 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전날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로부터 6.15 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위는 남측이 보낸 팩스에서 북남 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정현곤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북측이 개성을 행사 장소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을 살리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행사가 이뤄지려면 끊긴 군 통신선을 회복해야 하는 등 남북 당국 사이에 협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정부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15 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돼 2009년부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폭락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무제한 돈풀기, 본격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이태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로 상승했는데 다른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들어온 소식이 그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으로 이는 14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금리가 고작 1%를 돌파한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3배가 뛴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40%에 달하는 부채 국가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자연히 정부가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정부 지출의 차질이 빚어지면 이는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를 좌초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순항하던 아베노믹스가 국채라는 암초를 만나는 것인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투자자들이 국채를 갖고 있어봤자 1% 정도의 이자밖에 얻을 수 없는 반면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국채를 팔고 다른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 최대 아킬레스건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일본은행은 일주일 사이에 총 4조 8천억 원을 시중에 푸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채뿐 아니라 무역 수지도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일본의 4월 무역 수지가 8,799억 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비교 가능한 1979년 이래 사상 최악의 적자인데요.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수입 대금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엔저로 수출도 늘어났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입 증가 폭에는 못 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나 해외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 내부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쿠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어제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은행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릅니다. 월가 헤지펀드 업체 헤트먼 캐피털의 카일 바스 대표는 일본이 총체적 금융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라 그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최근 가파른 엔저로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본인데요. 이제 내부에서 부작용 경고음이 속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향후 아베노믹스가 순항할 수 있을지 부작용으로 결국 자초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이태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GS그룹이 계약직 직원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GS그룹은 GS 리테일의 비정규 상품 진열원, 계산원 2,150명과 GS샵의 자회사인 GS텔레시스 상담사 350명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GS그룹 내 계약직 4,900여 명의 51%에 해당합니다. GS그룹은 앞으로 이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신규 채용이 필요할 경우 정규직으로만 채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사회적 책임 요구에 청년 실업 해결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벌그룹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CJ그룹, 한화그룹, 신세계그룹, SK그룹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올해 1분기에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9.1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전 세계 출하량은 1억 6,400만 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이 중 LG 디스플레이가 4,461만 대를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 27.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분야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3,500만 대로 점유율 21%를 나타내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 재원으로 2,100억 원을 출연하고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도 계열사 1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포스코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2,351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1,300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지난달 대형마트 매출이 주력 상품인 식품을 비롯해 의류, 스포츠, 가전 등의 동반 하락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8% 감소했고 3월에 비해서도 13.9% 줄었습니다. 식품, 의류, 스포츠, 가전 분야 등 전 부분의 매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꽃샘추위에 따른 시즌 의류 매출 부진과 의무 휴업 등이 매출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습니다. (5월 2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